네,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12월 29일 개봉을 앞둔 소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감독님과 배우님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독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 추운 날씨에 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. 12번째 영화입니다만 첫 영화 만들 때 느낌처럼 사실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영화가 공식적으로 이제 개봉을 하게 돼서 첫 이제 일반 관객들에게 선을 보게 됐는데요.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기다려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장현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군요. 감사합니다. 날씨도 추운데. 저 12월 29일에 개봉이라고요.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바타와 아주 강력한 경쟁작으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것 같은데,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고 바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. 라스트 필름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.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저의 목소리가 좀 들어가 있고, 영화를 제가 왜 그동안에 해왔는지 뭘 찾아왔던 건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저의 마지막 작업이기도 하고,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영화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해왔던 영화의 어떤 시스템들, 독립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그런 이 극장 개봉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시스템에 어떤 마지막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,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목도 지었고, 그다음에 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떤 정리해보는 그런 영화를 해보자. 그래서 조금 좀 경쾌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어서 배우님께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사실 이제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라스트 필름에 참여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시나리오 읽고 하루 만에 응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? 그게 어떤 매력이었을까요? 하루 만에 제가 연락을 했던가요? 아닌 것 같은데. 하여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. 저는 예전에 전술 감독이랑 작업을 한번 같이 했었고요. 그 이후에 다시는 같이 작업을 하지 않겠다. 제가 감독님한테 직접 우리 좋은 형 동생으로 남읍시다.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, 많은 분들이 우리 전술 감독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창적인 분이시잖아요. 저렇게까지 사람이 순수할 수 있다고? 이런 생각이 드는 참 좋은 독특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그 작품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그 영화 감독 상민이의 모습이 있지만,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? 예컨대 한 50대 이상을 경험해본 사람들에게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관객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예쁘고 세공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고, 좀 이렇게 되게 불친절하고 고집장이 영감님 같은
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냥 불규칙하게 어떤 내놓는 이미지들인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봤죠. 아 이게 잘만 만들어지면 굉장히 불친절한 그 욕쟁이 할머니 식당 국밥처럼 그렇게 따끈한 한 그릇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드리고 하는데요.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기 뒤쪽에 계신 안녕하세요. JTBC 인터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. 영화 잘 봤고요. 저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또 100분가량 장현성 배우의 또 열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또 그에 따른 뭐 책임감이나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점에 좀 중점 두셨었는지 궁금하고 방금 감독님이랑 작업기 얘기해 주셨는데 또 오랜만에 다시 작업으로 재회하셨던 거라서 그 작업기도 조금 더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씀을 굉장히 빨리 잘하시네요. 이 작업은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저희 배우들이 받아보는 시나리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산업적인 데이터로 밝혀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죠.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을 가진 이야기들로. 그런데 이건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고요. 아마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도대체 이거 뭐야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이제 참 책장이 안 넘어가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 한 장을 넘겨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, 인생에.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게 제 기억에는 사춘기 때 감수성이 가장 예민했을 때였을 것 같아요. 이 한 장을 넘겨서 결국은 이 책 한 권을 읽어내는 것이 나의 굉장히 어떤 불분명하지만 뿌듯한 어떤 정서적인 성취감이 있는 시절, 그런 시절. 저한테는 이 작품이 이제 약간 그런 배우로서 어떤 그런 순간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정서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전수일 감독님 같은 경우도 촬영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아요.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무슨 그 수도승 같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날은 뭐 회 얘기만 계속 하시다가 음악 얘기만 또 계속 하시다가 이래요. 그런데 그런 얘기들도 재미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직업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지금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의 분들이라도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.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또 무슨 말씀을 하셨죠? 대답이 됐나요? 네, 해주셨는데 좀 이번에 어떤 부분 되게 중점 두셨는지. 네네네. 그 가장 중점을 뒀다 뭐 이런 건 제가 따로 이렇게 뭐 분류를 하지는 않았고요. 이 이야기가 어쩌면 불친절할 수도 있는 이 이야기가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시간들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딱 뽑아서 기억해 본다면 굉장히 짧지만 저한테는 중요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거든요. 저한테는 한 16, 17쯤부터 20, 30살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때 봤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프랑스 문화원 같은 데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.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. 그런데 그때 봤던 영화들이 놀랍게도 그 이후에 뭐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그 마블 영화들 뭐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굉장히 그 세련된 공산품들보다 더 기억에 나는 장면들이 지금도 있어요. 그래서
그렇지,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,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자꾸 환기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? 네, 제가 틈틈이 좀 질문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. 아, 네, 앞에 앉아 계신 기자님. 네,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평론가 강인호입니다. 전순일 감독님께 질문 하나, 그다음에 장현선 배우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보고 알이 나오면서 그 낡은 필름을 그 스크래치를 입으로낸 것에서 혹시 이것이 전수일의 어릴 적 기억과는 어느 정도까지 연관이 되었을까? 또는 정 감독님이 영화를 평소에 만드실 때 개인적인 기억으로부터 다른 편린들을 붙여가지고 스토리를 창작해내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이번 영화에는 어느 정도까지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 주시면 고맙겠고, 부산의 양도대교 같은 것들도 거의 뭐 100% 부산 배경이니까 앞으로는 다른 도시에서 찍을 생각은 또 없으신데 그것도 한번 설명 주시면 고맙겠고요. 장현성 배우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모 방송국에서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같은 이런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. 이 배우에게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깊은 이렇게 인간애를 시나리오에서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. 그런데 돈에 쫓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장면들 같은 것들은 요즘처럼 날씨도 춥고 또 금리가 올라서 더 어렵게 된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가 어쩌면 또 하나의 배우가 주는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, 다리 위를 걸리는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잘 보았습니다. 네, 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보고할 이야기는 원래 제가 영화를 첫 영화 내 안에 오는 바람이라는 영화를 96년도에 찍기 시작했을 때 시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또 실제 있었던 그런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집의 시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첫 영화에도 그런 낭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그래서 12번째 영화 속에 그래서 어떤 영도라는 배경 자체에서 특성이 어떤 해녀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깡깡이 마을 있죠. 그 배 밑에 긁어내고 두드리면서 다시 하는 그런 아낙네들의 작업 같은 경우들. 그래서 그 시 내용이 계속 현실처럼 다가왔던 느낌이 있어서 좀 정리하는 느낌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집어넣었었고요. 그래서 그 필름 룩을 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필름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제목의 라스 필름처럼 필름 룩에서 일부러 색보정하면서 필름 스크래치 작업을 그렇게 좀 효과를 내려고 했었고요. 영도는 글쎄요, 저희가 첫 영화부터 이번 12번째 영화까지 영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. 영도 다리라는 영화도 있었고요. 그래서 글쎄 영도라는 그 자체의 어떤 공간은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공간입니다. 부산의 가장 특징적이기도 하고 또 많은 색채하고 조명하고 또 그런 공간들이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인물의 어떤 그런 인물이 있는 장소,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항상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영도를 택했고요. 그다음에 영도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올림픽 한 적도 있고 또 남미에서 또 히말라야 같은 경우 네팔에서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영화를 찍었고요. 그래서 이 다음에 찍는다면 글쎄 그건 아직도 아직 라스트 필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. 그
저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서요. 네, 하여튼 먼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같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건 맞습니다. 제가 직업은 배우이긴 하지만 그 매주 한 편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받아보는 기분으로 항상 대본을 읽고 있고요. 실제로 제가 대본 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. 그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초고를 가지고 그 회의를 해서 이제 그 녹화 대본을 만드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근현대사의 어떤 굵직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배우분들과 이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흥미로워하세요. 아는 사건인데 그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들려드리니까 그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괜찮더라 이러면서 이제 칭찬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괜찮으세요? 사실 제가 그냥 제 나이에 제가 89학번입니다만 제 나이에 겪은 몇 가지 큰 사건들만 이렇게 단추해봐도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내나 세계사적으로나.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례가 없는 그 이제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오고 그래서 생긴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도 사실 거기서 아주 저도 무주택자거든요. 자유롭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 금리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구체적인 고통은 가장 그 약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깝고 그것을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모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그 살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.